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고요? 왜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다들 똑같냐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종종 제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나르시시스트와 자신들이 경험한 나르시시스트가 어쩜 그리 똑같을 수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말투나 표정, 대처 방식, 그리고 대인관계 패턴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그들의 심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비슷한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 그들의 심리 구조가 아주 유사해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사랑이나 공감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혹독한 평가 속에서 성장하죠. 그 결과 그들은 나는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란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면서 깊은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내면이 황폐해져요. 그런 내적 취약함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 나는 특별해, 나는 우월해, 나는 남들과 달라 라면서 거짓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한 나란 허상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 허상을 유지하고 멋지고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일정한 말투나 태도, 감정 표현 방식을 고수하죠. 강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는 건 물론이고 늘 상대를 찍어 누르려는 듯한 감정적 대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패턴의 행동, 말투, 표정이나 몸짓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사람 또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동일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속에서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해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은 그들은 방어 기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생긴 자기애적 결핍이나 상처,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죄의식 같은 감정이나 생각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 들어요. 그러다 보니 특히 자기 문제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투사나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정, 불편한 현실을 정당화하거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화, 실패의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스라이팅, 상대를 극단적으로 높였다가 끌어내리는 이상화나 평가자라 같은 반어 기제를 자주 써요. 그들의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는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거의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이 복제된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상처 입은 내면을 숨기려는 동일한 생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모습도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사이클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패턴화되어 있어서 관계 속에서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여요. 처음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과도한 친절과 관심으로 상대를 황홀하게 만들죠.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상대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헌신하거나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요. 무시하거나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갑자기 냉정해지거나 연락을 끊죠.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끌고 다시 다가가서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요. 이 사이클은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왜 이렇게 똑같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네 번째 이유는 학습과 모방의 결과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정서적 결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적인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시하고 조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모델링하죠. 그렇게 학습하고 모방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비웃는 듯한 미소, 얕잡아 보는 눈빛, 상대를 깔보는 표정 등을 아무렇지 않게 따라해요. 넌 너무 예민해. 그 정도도 못 견뎌? 다 널 위해서야. 네가 없으면 누가 날 이해해주니? 이런 식의 말투나 어법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사용하죠. 감정을 연기하듯 표현하고 언제 반응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이용해요. 이렇게 훈련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과 마음에 내재화되니
표정과 말투,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도 똑같아서 거의 흡사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생존 전략이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가 말도 표정도 몸짓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애를 부추기는 문화나 사회적 영향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는 우리의 외모나 성공, SNS의 좋아요의 수, 인기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해요. 지극히 자기애적 성향을 부추기는 환경이란 거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 스스로 자기애적 특성을 점점 강화시키게 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게 돼요. 그 결과 나르시시즘이 일종의 문화적 트렌드처럼 여겨지면서 개개인이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처럼 똑같아 보이는 건 그들의 내면 상태와 그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전략, 대인관계 패턴, 그리고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달라도 그들의 행동과 관계 방식은 거의 정해진 스크립트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뻔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겠죠. 나르시시스트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도 내적 건강을 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